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데 고작 한국 남자랑 결혼하라고 인생을 바쳐 기른 줄 알아? 자네도 이따위 아파트에 살게 할 거면 당장 이혼해. 국제 결혼을 선택한 딸과 사위에게 중년 여성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소냐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그럼 오늘의 감동 스토리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공짜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맨해튼에 사는 60대 소냐라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미국에서 마케팅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나 일본 쪽 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어요. 30대 중반에 일찍 성공해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지 않게 지냈습니다. 수영장이 딸린 대규모 저택과 노후를 대비하여 빌딩도 2채 사놨었죠. 저희 부부는 사업적으로는 승승장구했었지만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유명한 뉴욕병원 산부인과 교수님을 만나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까지 7차례나 도전했으나 소중한 생명은 저희 곁에 쉽게 와주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말에 열리는 회사 가족 송년회에 가면 직원들도 전부 아이를 데려오는데 대표인 저희 부부만 아이가 없어서 솔직히 많이 속상했어요. 직원들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마다 이런 아들, 딸을 낳지 못하는 제 자신이 미워서 파티 중간에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쏟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4년이 더 흘러 40대를 앞둔 나이가 되어 자녀 계획을 포기하고 지내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남편과 외식을 하러 레스토랑에 갔는데 헛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다음날 아침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았는데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찾아온 임신이었어요. 헛구역질이 이리도 감사하고 기쁜 일일 줄이야. 임신 확인하고 딱 2줄이 나오자 그제야 남편은 환호를 질렀어요. 평소 무뚝뚝하던 남편도 그날만큼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저희는 결혼 생활 9년 만에 정말 힘들게 소중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이었지만 회사 일로 미팅을 하느라 바쁘던 어느 날 갑자기 강한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이 느낌이구나, 곧 나오겠다. 저는 첫 출산이었지만 딱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를 곧 만날 거라는 걸요. 하지만 제 몸도 이미 나이가 있어서 약해져 있던 터라 결국 자연분만을 포기하고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이 세상에 나오게 됐고 저는 출산과 동시에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태교하며 힘겹게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가 너무 작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입덧 때문에 영양분을 많이 주지 못했나 죄책감이 밀려오더군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과 남편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며 요즘 의학이 잘 발달하였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다행히 아기도 씩씩하게 잘 버텨주었고 무사히 인큐베이터를 나와 제 품에 안기게 되었죠. 아이가 건강하길 바라며 생명을 뜻하는 에이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물론 아기의 건강을 챙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에이바가 아플 때면 제가 대신 아프고 싶을 만큼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에이바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이면 한숨도 못 자더라도 너무 행복했죠. 어느덧 에이바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어요. 애지중지하며 키운 외동딸이니만큼 우리 부부가 에이바에게 거는 기대도 각별했답니다. 성인이 된 어느 날 에이바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꽤 찼는데도 남자친구를 한 번도 소개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었는데 에이바는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 부부에게 인사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에이바의 깜짝 선언에 너무 놀라면서도 반가웠어요. 내심 사위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곧 제 생일이 다가오는지라 제 생일에 맞춰 에이바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들뜬 마음으로 집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요리로 예비 사위를 대접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제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에이바와 예비 사위는 저녁 6시쯤 온다고 했어요. 남편은 저녁 5시가 될 무렵 양복 바지를 찾으러 세탁소로 갔습니다. 그날을 위해 새 옷처럼 드라이해달라고 맡겼거든요. 저는 준비한 요리가 괜찮은지 다시 파티상에 올라갈 음식들을 점검했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 예비 사위가 일찍 도착한 걸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웬 젊은 동양인 남자가 홀로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자주 오는 집배원도 아니었고 택배기사도 아니었거든요. 누구시냐고 물어보려다가 순간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에이바의 남자친구? 아니, 미국 사람이 아니라 동양인이었네.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머뭇거리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 돌아왔어요. 남편은 문 앞에서 제가 동양인과 서 있는 모습을 보더니 처음엔 갸우뚱하더니 금세 웰컴 투 마이 하우스라며 재빠르게 인사를 하는 거 있죠. 남편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는데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하더라고요.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제가 많이 놀라게 해드렸나 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영어로 유창하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부부는 미소 아닌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얼마 되지 않아 A바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A바는 친구에게 물건을 받아와야 해서 남자친구만 먼저 저희 집에 가 있으라고 했다네요. 저희는 A바가 오고서야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바는 남자친구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인이고 이름은 박재현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비리그에 속한 뉴욕주 최초의 명문 대학인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이었어요. 컬럼비아 대학은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와 오바마 등 대통령 4명을 배출한 세계 7위의 명문 대학입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한국인이라 좀 당황했지만 컬럼비아 대학을 다닌다니 갑자기 신뢰감이 확 들었죠. 지금은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졸업 뒤에는 한국에 가서 취직하거나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잠시 흐르다가 남편이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일하지 않고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냐고 물은 거죠. 그때 딸아이가 강한 의지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밝혔습니다. 남자친구와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한국으로 가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니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이가 미국을 떠난다는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 아이가 남자친구인 재현을 따라 한국을 간다는 거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휴전국가로서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나라라 안전하지 않고 이제서야 가난을 벗어난 나라가 아닌가 하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희 부부도 마케팅 사업 때문에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사람들과 관계를 자주 맺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만큼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제 인식에서는 딸 아이가 한국에 이민을 간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딸 아이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딸 A반은 강경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낳고 길렀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얘기하는 게 꼭 저 동양인 남자가 시켜서 한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애지중지 키운 A바가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저는 처음에 비통했지만 주장을 굽히지 않는 A바의 태도에 직접 가서 느끼고 후회한다면 알아서 관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식사를 하는 내내 A바와 재현은 웃음을 주고받으며 행복해 보이긴 했습니다. 딸이 동양인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로 생각하면서도 제가 가진 한국의 이미지 때문에 걱정이 앞섰죠. 예비 사위가 동양인이라는 건 둘째치고 진심으로 딸 아이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우리 집에 종종 들러 같이 식사도 하고 주말엔 캠핑도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못마땅한 표정이 얼굴에서 계속 드러났나 봐요. 남편은 A바와 재현을 믿어보자고 했지만 저는 쉽게 안 되더라고요. A바를 가지려고 9년을 고생했고 수영장이 딸린 넓은 저택에 실내 놀이터까지 지어가며 우리 부부의 40, 50대를 포기하고 오로지 A바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고작 얼마 사귀지 않은 한국 남자를 따라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간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결국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딸을 보내고 우울해하는 제 모습을 본 남편은 사위에게 정기적으로 미국에 오라고 얘기를 했고 재현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A바를 데리고 미국으로 왔어요. 1년에 4번이나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사위의 형편이 비행기 값을 낼 정도는 되는구나 싶었죠. 한국에서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겠구나 하고 마음을 조금 놓았습니다. 어느 날 A바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는데 A바가 이사 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딸이 좋아하는 미국의 간식을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었는데 A바가 곧 이사를 하니 당분간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가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딸은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대답하더군요.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돈 없는 서민들이 아파트에 삽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는 게 꿈일 정도죠. 여유가 있는 미국인들은 저희처럼 수영장과 차고가 있는 넓은 주택에 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파트가 맞느냐고 다시 물어보며 혹시 사위의 사업이 많이 힘든지도 물었죠. 아파트는 너무 낡아서 언제 무너져도 충격적이지 않을 정도로 낡은 집이잖아요. A바는 웃으면서 아파트는 맞는데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허름한 아파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다 거기서 거기지 좋아봤자 단독주택과 비교나 되겠어요? 제 귀한 딸 A바가 한국으로 시집간 것도 모자라 아파트에 산다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살았으면 부모가 가진 혜택을 함께 나누며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한국에 처음 시집 갔을 때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로 변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휴전 중인 한국의 아파트라고 하면 안 봐도 뻔한 거 아닌가요? 하나뿐인 딸이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것 같았어요. 낡은 집에는 바퀴벌레나 날파리가 들끓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도 안 나와서 샤워도 할 수 없으니까요. 에이바가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더 강하게 말리지 않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위가 최근에 사업을 확장하더니 결국 잘 되지 않은 건가? 재현도 원망스러워지고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더 싫어졌습니다. 결혼하고 미국에 남기라도 했으면 적어도 제가 사놓은 주택에서라도 편하게 살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두고만 보다가는 병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에이바가 이사하자마자 저는 전화해서 당장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에이바가 한국으로 시집간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저도 너무 무심했더라고요. 항상 딸과 사위가 미국으로 오는 바람에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할 틈이 없었죠. 제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뿐이었습니다. 막상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나니 제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지길 바랐지만 역시나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맞았던 건가요? 3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따라오자고 하면 저를 따라올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에이바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한국은 제가 예상한 모습과 달랐어요. 휴전 국가라 더럽고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최첨단 시스템과 깨끗한 건물에 놀랐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에이바가 알려준 주소를 보여주며 거기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택시는 인천을 지나 한강을 가로지르며 달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은 상당히 발전한 곳 같았습니다. 한강이라는 강을 끼고 양옆으로 곱게 솟은 빌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처럼 모든 것이 낯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에이바가 알려준 주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참을 올려다봐야 아파트 꼭대기가 보였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미국은 5층 내외의 노후화된 아파트가 훨씬 많고 엘리베이터도 옛날 방식이라 느리고 위험한데 에이바의 아파트는 초고층 빌딩 같아서 한참을 봐도 끝이 안 보였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마치 맨해튼에 있는 고급 빌딩처럼 보였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모두 똑같이 생겼고 건물이 너무 높아서 입구를 찾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때 파란색 옷을 입은 경비원이 제게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이 보내준 메시지를 보여주며 122동을 찾아달라고 말했어요. 경비원은 영어는 몰랐지만 동과 호수를 보고는 친절하게 에이바에게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줬습니다. 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이바가 저를 데리러 아파트 로비로 왔어요. 우리 딸은 사치스럽지 않지만 단정한 옷차림에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온 사실이 기쁘면서도 당황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낯선 미래에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에이바가 우리 부부를 꼭 안아주었어요. 초대가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데리러 온 것인데도 딸은 노여워하지 않았어요. 에이바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딸이 손을 쓰지도 않았는데 자꾸 기계들이 작동했습니다.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으로 공동 현관도 자동으로 열리고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되다니 신세계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이 35층까지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31층에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커다란 광고가 나오는 게 아주 최신식 아파트인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뽀얗고 윤기나는 대리석 바닥이 고급스러웠고 긴 복도와 여러 방을 지나서 거실로 향하니 높고 탁 트인 조망의 멋진 광경이 펼쳐졌죠. 물론 아파트 단지 밖에서 봤을 때도 고급스러웠지만 아파트 내부는 호텔 같았습니다. 아니 뉴욕의 어느 호텔보다도 더 깔끔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썰렁한 감이 있었지만 이렇게 높은 고급 아파트는 처음 느껴봤습니다. 해가 지자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자동으로 켜지고 낮이랑은 또 다른 멋진 장관이 펼쳐졌어요. 뉴욕의 맨해튼 이상으로 멋진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파트에 살더라도 5층 이상은 거의 없는데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화롭고 부드러운 불빛이 쾌적했습니다.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 게 느껴져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정말 천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에이바는 웃으면서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설명해줬어요. 외출을 해도 휴대폰으로 에어컨과 조명까지 조절이 가능한 데다 도시가스도 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휴대폰 하나로 길에서 이걸 다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니 말이 됩니까? 미국에서는 비교적 고가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에이바는 한국의 더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 없으면 못 산다면서 웃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자
A반은 휴대폰으로 음식을 배달시키자고 했어요. A반은 자신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인 떡볶이와 치맥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음식을 휴대폰으로 주문한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얼떨떨했죠. 조금 뒤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포장된 음식들이 배달되었더군요. 배달된 포장 용기들도 신기했고 음식들도 맛있어 보였어요. 저희가 먼 길을 와서 시장하기도 했죠. A반은 신나게 음식을 풀어서 그릇에 담고 테이블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데 마치 파티 같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손님이 올 때마다 항상 직접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외식은 너무 비싸고 주문을 해도 늦게 나와서 굳이 외식을 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손가락만 까딱하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니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고 사는 A바가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A바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구경했어요. 아파트 단지가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좋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골프, 사우나, 독서실, 키즈카페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이용하는 비용도 저렴해서 더 놀라웠는데 가장 놀라운 건 실내 수영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희 집에도 수영장이 있지만 노부부가 그 큰 수영장을 관리하기엔 굉장히 힘든 점이 많았거든요. 이곳 한국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 이용만 하면 되니 부러웠습니다. A반은 웃으면서 자기가 사는 아파트는 한국에서도 고급 아파트 단지 중 하나라고 했어요. 이렇게 잘 사는 아이를 이혼시킬 생각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A바가 미국 남자와 결혼했다면 저는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한국의 아파트는 호텔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란 걸 알게 되어 기뻤죠. 갑자기 사위 재현이도 매우 예뻐 보였습니다. 그럼 그렇죠. 똑똑한 내 딸이 사람을 잘 골랐지 하며 늦게나마 딸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사위에게 앞으로 미국은 1년에 한 번만 와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한국으로 오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남편도 한국에 이런 훌륭한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저도 한국에 자주 오고 싶다고 말했더니 사위가 비행기표는 자기가 계속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 있죠. 이 정도면 저희 딸 한국으로 시집 잘 간 거 맞죠? 한국을 무시했던 저의 좁은 생각을 반성합니다. 딸이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내년에는 딸과 함께 서울뿐 아니라 제주도도 여행하러 가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는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곳이라고 오해했던 미국에서 온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도 아프리카나 유럽의 작은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기도 하잖아요. 외국에서도 K-팝은 유명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미국인 소냐 씨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국의 장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